이분도 제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회사라는 게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조직 간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내 업무에 임한다면 신입사원 때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늘 그게 걱정입니다. 감당 안 되는 일. 이러다가는 쓰러질 것 같아서 회사에 출근할 때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. 내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확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다. 그럼 그날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뭘 먹고 그렇게 건강한지 기절은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팀장님을 보면서 좀 들이게 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. 아침에 출근하면 포스트잇에 번호를 매겨가면서 오늘 할 일을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엔 오늘 할 새로운 일도 있겠지만 어제 못한 오늘의 일을 포함해서 1번 뭐, 2번 뭐 하고 적는 거죠. 그러면서 얘는 내 눈앞에 바로 보이게 어디든 붙여놓는 거예요. 그 하나를요. 그럼 회의 갈 때는 또 걔때다가 노트에 붙여서 가져가고 또 다른 데 갈 때도 거기에 붙여서 가져가고 폰에 붙일 때도 있고 하면서 항상 내 눈앞에 두는 거죠. 그러면서 일이 하나 끝날 때마다 지우는 거예요. 이거를 책에서는 일일 일목록 관리 방법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이렇게 일일 초단기라고 봐야겠죠. 이 일일로 일목록을 관리하는 것과 주단위 주간 일목록을 관리하는 것, 월간 일목록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책에 담았어요. 그래서 일목록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적어도 내가 어떤 일은 했고 어떤 일은 못했다 를 인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더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. 일목록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해봅니다.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. 지난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지만 저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전에 경험을 되돌려보면 남들이 그 사람의 고생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뭐 성격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주로 이제 협업의 상황, 그러니까 보고나 회의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잘했구나, 열심히 했구나 인정해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좀 내성적인 편이라서 그런지 그런 자리에서 괜히 먼저 말 꺼내고 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그런 자리에서 좀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혼자만 해오던 것들, 고생해오던 것들을 남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. 저에게도 이거는 숙제이긴 한데 이 질문해주신 분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사람이 퇴사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퇴사를 할 거예요. 물론 일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일 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죠.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지 않은 건 퇴사를 한다고 해서 또 내가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됐을 때 거기서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란 법이 없고 그러니까 불확실하잖아요. 더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일도 더 힘들 수 있고 근데 지금까지 겪은 것들은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고통이니까 더 큰 고통은 제가 감내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. 이직을 해서. 이런 경우에 일단 상사는 쉽습니다.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고 원하는 걸 최대한 비스무리하게 갖다 주는 것,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확실한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그 원하는 게 뭘지 나름 생각해서
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후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배를 좋아하더라고요. 꼭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상시의 상황인데도 요새 어때? 요새 회사 생활 괜찮아? 어려운 건 없어? 뭐 도와줄 건 없어? 라고 먼저 물어봐주고, 그리고 또 힘들어 보일 때 먼저 힘들지? 좀만 더 잘 해보자, 이런 말을 먼저 건네주는 선배들, 그런 선배들을 가장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략해 가면서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주면 좀 금방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내성적인 사람이 이직을 했다. 그 자리에 처음 가면은 그 멤버들 중에 가장 좀 이 그룹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신나면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신난다든가, 이 사람의 기분이 안 좋으면 다 같이 기분이 안 좋다든가, 뭐 팀장 같은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말고요.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새로운 이 사람을 그 분위기에 계속 같이 껴주지 않을까, 챙겨주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, 누구씨도 같이 하자고 먼저 말해주고,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. 좀 꼰대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가 답이라고 생각해요. 보고라는 말 자체가 주는 위압감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. 저도 주니어 때는 되게 특별한 상황 아니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거든요. 근데 이 보고가 필요한 게 항상 말하는 거지만, 우리 조직이 뭔가 미션을 가지고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 일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어쨌든 그 조직에 주어진 일 중에 뭐 하나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그 조직의 장인,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, 그 정도는 사소한 거니까 문제가 아니야 라는 답을 듣거나,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어? 그럼 해결을 해야 돼. 근데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그냥 자기 일 아니라고 팀장이 내 일을 고민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내 일이라는 건 우리 조직의 일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팀장도 자기 일처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, 아니면 이거는 너가 할 수는 없는 일 같아, 이거는 뭐 김 과장이 도와줘 라는 솔루션을 줄 수도 있고요. 신입사원인데 일이 막힐 때는 일의 단계마다 최대한 좀 보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책에서도 이 보고에 대해서, 보고를 언제 하고 어떨 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.